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잘 만들려면 세 가지 요소를 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는 잘 빠뜨리기 쉬운 기획입니다. 기획은 내가 영상을 만드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승전결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보는 사람에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촬영인데요. 내용에 따라 어떤 구도로 촬영을 해야 어울리는지, 또 어떤 기법을 활용할 건지 이런 거를 정하고 스토리보드에 사파로 이렇게 그려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편집,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미디어 트럭에서의 그 다양한 효과와 편집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레이어 영상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미디어 트랙과 레이어 트랙의 차이는 바탕이 되는 트랙하고 그 위에 PIP로 겹쳐지는 트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편집 메뉴가 조금 다릅니다. 바탕이 되는 클립이 있는 상태에서 좌측 도구 모음에 있는 레이어 메뉴를 터치하면 상단 메뉴에 T자 아이콘, 또 스마일 모양 아이콘이 새롭게 보이는데요. T자 모양 아이콘은 자막을 뜻하는 아이콘이고, 스마일 아이콘은 오버레이, 즉 스티커 아이콘입니다. 먼저 비디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폴더를 또 선택하고 그 폴더에 있는 파일을 찾아서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올라가는데, 위에 바탕이 되는 미디어 트랙이 있고 그 아래 두 번째 트랙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니터를 보면 조금 작은 사이즈로 바탕 영상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서리에 이렇게 사각형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 사각형 포인트를 드래그하면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합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를 드래그하면 레이어 영상의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측 아래에 그 회전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를 드래그하면 화면이 회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 화면을 확대해서 전체를 다 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작게 해서 적당한 위치에 둘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트랙에 올린 클립을 활성화하면 아래에 편집 메뉴 아이콘 쭉 나타나는데요. 새로운 메뉴 아이콘이 좀 보입니다. 투명도, 페이드, 혼합, 마스크, 키프레임 변환, 또 크로마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는 터치하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조절해서 투명하게 혹은 불투명하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는 터치하고 들어가면 나타날 때 서서히 나타나게 하는 페이드 인, 끝날 때 서서히 사라지는 페이드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 인 아웃 혹은 둘 다 터치를 해서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은 터치하고 들어가면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서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보고 기억을 해뒀다가 필요하실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 해보면 있는데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은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또 투명도를 조정해서 강하게 혹은 약하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스크는 특정 부분만 보이게 하는 효과죠. 여러 가지 모양의 패턴이 있고 반전도 있습니다. 반전을 터치해서 반전시키면 특정 부분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키프레임 변환이라는 것은 그림을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영상의 시간별로 키프레임을 지정해서 크기나 위치를 다르게 해주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초의 키프레임을 찍고 2초의 키프레임을 찍고 2초 위치에서는 화면을 이렇게 확대시켜주면 1초에서부터 화면이 조금씩 커져서 2초 될 때까지 확대시킨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줌인하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키프레임은 다이아몬드 마크를 터치하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장면 전환 효과를 줘 보겠습니다. 장면 전환 효과라는 것은 장면이 바뀔 때 그냥 탁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정해줘서 그 모양에 따라 다음 화면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사진이나 영상을 하나 더 불러옵니다. 클립이 2개 있어야 되겠죠. A 화면과 B 화면이 있어야 A 화면에서 어떤 모양으로 B 화면으로 바뀌는가를 정해줄 수 있겠죠. 2개의 클립이 있을 때 두 클립 사이에는 이런 사각형이 생깁니다. 이 사각형을 터치하면 위에 많은 장면 전환 샘플이 보입니다. 이 중 하나를 터치하면 미디어 불러올 때 마찬가지로 플러스와 재생 버튼이 보이는데 플러스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면이 바뀔 때 효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거를 하고 싶다면 다시 장면 전환 사각형을 터치하고 샘플 중에 다른 것을 골라서 플러스를 올리면 바뀝니다. 장면 전환도 샘플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 쓸모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잘 기억해 뒀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자막 넣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막은 바탕 트랙에 클립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많은 그 자막 샘플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타임라인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편집을 누르고 그 다음에 타이틀 디자이너라는 메뉴를 또 누르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미리 보기 화면에 타이틀 디자이너 아이콘 T 모양의 타이틀 디자이너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걸 타이틀 디자이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자막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틀 디자이너 화면에서 자막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타이틀 디자이너 화면에서 눌러서 편집하기라는 글자를 터치를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자막을 수정하면 되고요.
눌러서 편집하기라는 글자를 지우고 내가 자막으로 넣고자 하는 글자를 타이핑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체크표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막을 수정하면 되고요. 레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위치, 회전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이 아이콘은 바로 타이틀 디자이너로 들어가는 아이콘입니다. 기본적으로 폰트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 테두리나 그림자 이런 거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그 사각형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거는 워드 프로세스에 있는 공통적인 거죠. B는 볼드, 즉 글자를 굵게 만드는 것이고, I는 이태릭, 즉 글자를 키울게 만듭니다. 그 다음은 얼라인먼트, 즉 맞춤이죠. 뭐 앞으로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으로 맞춤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렬인데요. 화면 전체에서 주황에 정렬하는 것이죠. 가로 주황, 세로 주황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이 폰트는요, 좀 파워 디렉터가 좀 약한 부분인데,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좀 다양하지 않습니다. 누르고 들어가 보면, 뭐, 기본적인 거, 몇 개만 뭐 제공하고, 다양하게 쓰려면은, 자기가 폰트를 깔아야 되는데, 수고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폰트를 다운받아서 깔아야 되는데, 뭐 폰트 파일을 스마트폰 파워 디렉터 폴더 안에 깔아야 되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이 글자의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 사각형으로 된 여러 종류의 그 색깔이 있는데, 이 부분을 팔레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용하던 그 그림 물감 팔레트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뭐 우리 물감 쓸 때 물감이 기본적으로 뭐 12가지 색 물감도 있고, 또 좋은 것은 뭐 18가지, 또 뭐 24가지 이런 물감들이 있었죠. 이 물감을 팔레트에다가 짜놓고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 팔레트하고 똑같은 거니까 터치하면 자막 글자 색깔이 그 색깔로 정해집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팔레트에 기본적인 그런 색깔을 몇 개 섞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뭐 빨간색과 흰색을 혼합해서 뭐 분홍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 색깔 그 사이에 있는 색을 만들려면 이 스펙트럼 슬라이드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 아래에 밝기하고 또 그 아래에 있는 투명도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의 색깔을 좀 섬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이틀 디자이너이죠. 지금까지 장면 전환하고 자막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크로마키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 트랙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로 크로마키 영상을 불러오면은 타임라인에는 2층 구조로 이렇게 트랙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은 고속도로 달리면서 촬영한 영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트랙에는 차를 운전하고 가는 이런 영상인데요. 앞 유리창에는 초록색 크로마키판이 보이는 영상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영화 촬영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필요한 장면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 거리를 운전하면서 가는 장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영화 감독이나 뭐 연기자 그리고 촬영 감독 등등 그런 스태프들을 여러 명 미국에 보내서 찍어 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크로마키를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고속도로 영상을 구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다 깔고 또 크로마키판 앞에서 차 안에서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레이어로 불러와서 바탕 영상 위에다가 덮고 요 유리창이 보이는 초록 색깔 요것만 빼면 유리창으로 라스베가스 거리가 보이게 되겠죠.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트랙을 활성화하고 화면의 크기를 전체 크기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바탕화면이 다 덮여가지고 바탕화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이때 밑에 그 편집 메뉴 아이콘이 쭉 있는데 크로마키 사용을 누르면 이런 크로마키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될 색상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색상 지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스포이트 모양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 스포이트 모양 커서가 생깁니다. 요거를 없애려고 하는 색깔 위에서 터치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초록색이 다 없어졌죠. 여기에서 잘해야 되는 거는 그 경계선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색상 범위와 티 제거 이 슬라이드를 조금씩 움직여 가지고 색깔이 가장 잘 빠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 했으면 왼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리창으로 배경 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재생을 해보면 라스베가스 거리를 달리는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탕 트랙에는 지도 사진 그리고 레이어 트랙에는 앵커가 리포트하는 크로마키 영상을 불러옵니다. 레이어 트랙의 크로마키 화면을 활성화하고 연필 모양 터치해서 크로마키 사용 메뉴로 들어가서 스포이트를 터치하고 화면에 빼려가는 색상 위에 터치를 하면 이렇게 빠지지요.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나오면은 이렇게 되죠. 크로마키 영상의 사이즈와 위치를 좀 이렇게 조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 방송하는 화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오버레이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레이어를 터치하고 스마일 모양 오버레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더 많은 효과를 터치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스모그 앤 안개 이거를 터치하고 들어가면
이게 어떤 건지 데모 보기를 눌러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고 모든 기능 사용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 광고를 보고 또 뭐 설치하라는 이런 화면도 나오는데 설치는 하지 말고 X표를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자물쇠 표시가 열리게 되고 이제부터는 스모그 안개에 있는 모든 스티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단에 톱, 뉴, 프리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모두 이런 스타일로 광고를 거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탑 카테고리에 생일 소원 볼륨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스티커들이 있는지 이렇게 가운데 보여지고 그 다음에 구독하고 모든 기능 사용하기 누르고 들어가면 뭐 또 광고 보라고 또 그러죠. 그러면 광고 시청하겠다고 광고를 보고 또 설치하라고 나오면은 설치는 하지 말고 X표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는 대로 이 생일소원이라는 스티커에 보면은 자물쇠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가면 또 생일소원 안에 있는 스티커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 누르고 들어가면 샘플이 쭉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프리니까 자물통도 없고 그러니까 광고 보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댓글로 질문해 주신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